메리츠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준비 여러분들 이미 뭐 다들 신청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역시나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말 맞이해서 50% 할인 이벤트, 또 3프로TV 다이어리 뭐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 요걸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편안하셨어요? 푹 주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사장님이랑 저랑 편안하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네. 우리 또 건강 상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아, 이거 부사장님 인기가 워낙 하늘 씻어가고. 그러니까 안 나오시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부사장님만 걱정하고 저는 이제 멀쩡한 줄 알고. 근데 사실 저희가 확진분이랑 점심을 먹었었잖아요. 확진자분이 아니고요. 밀접 접촉자인 겁니다. 그분은. 아니죠. 확진자였어요. 확진 받은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분도 그날 밤에 알았죠. 그래갖고 저희가 했는데 사실 그거가 미리 다시 한번 확인되면 저희가 막 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부사장님. 그렇죠.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웃기만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리서치를 담당하는 가장 큰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발전 방향을 논의하러 만났다가 발전 방향은 그냥 힘들 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건 그런 거 그렇고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 시장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최근에 출렁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네, 맞습니다. 저는 앞선 코너에도 얘기 나왔겠지만 그 변동성은 한마디로 현재 진행형이고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변동성이 계속 갈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주시장이 늘 변화한다 그러죠. 맞죠. 변화하지만 이렇게 등락이 위아래 움직인 것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 흔한 건 아니거든요. 업다운이 계속 심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 정확히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부터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계속 거래일 수로 보면 지금 6일째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도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계속 화면에서 보여드리지만 금리랑 유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왼쪽 이제 금리인데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길 저희가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올 2월, 3월에 처음 올라가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방송인 어디 가더라도 1.8에서 2%는 가는 거 아닙니까? 연말이면. 근데 가긴커녕 그래도 연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1.35%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음 주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테이퍼링도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시작되고 실제로 이제 금리도 내년도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이커녕 지금 반대로 떨어져 있죠. 한편에서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한쪽으로는 실제 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기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장이라는 것 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요때 딱 76.56달러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았거든요. 근데 훅 떨어져 갖고 지금 여기서 아직 회복이 안 되겠습니다. 65달러, 66달러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정도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고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다우지수건 나스닥이건 S&P 500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즉 금리 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좀 회복되지 않으면 변동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고용 보고서 분명히 실망스러웠죠. 그렇지만 고용 보고서 여러 얘기 들으셨지만 제가 키워드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요. 레저 앤 하스피탈리티인데 우리를 보면 레저 및 접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그만 커피숍 레스토랑, 그랑 그런 것들, 그리고 조그만 소매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호텔도 이런 게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뽑거나 새로 이제 줄이기도 하는 것인데 이게 고작 23,000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23,000명. 그러면 이게 감이 부족하지만 보통 보면 15만에서 20만 늘어나야지 정상적인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9월 달에 10만 8천 명이 늘어났었고요. 10월 달에 17만 명이 늘어났었는데 실제로 2만 3천 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가장 컸다. 보통 여기서 25만 명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여기서도부터 20만 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정상이냐? 2021년 들어서 이게 이 분야가 240만 개나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이죠. 많이 늘어났지만 2020년 팬데믹 직전 대비 여전히 130만 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에 3명이 일했는데 아직 2명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둘이서 일했던 거를 혼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일한 조그만 우리나라도 보면 조그만 커피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생 써갖고 둘이서 했었는데 못 뽑으니까 누가 하는 거냐? 와이프가 오거나 와이프 남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임금 상승폭이 임금을 자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분야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일손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하신 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임금 올려줘도 미국은 특히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는 불안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더 월급을 급여를 많이 주는 곳에 잡이 열리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가장 이번에도 지난달 뭐 계속 마찬가지지만 이게 고용보호사 눈높이를 맞췄다 그러면 이쪽에서 늘어난 거고 고용보호사에서 눈높이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쪽에서 실망스럽다는 것이 올해 내내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그 고용보호사가 좋지 않았지만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경제활동 참여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동. 우리나라도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를 여러분 간혹 이제 보도 이렇게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년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얼추 보면 그러니까 딱 뭐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세 이상 인구입니다. 16세 우리나라 15세 얘기를 하는데 뭐 만이나 뭐 그 차이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는 분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분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수치가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흔히 경제활동 인구는 고용 상태인 거. 고용 상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건 2시간을 일하건 돈을 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바를 하건 업적인 거네. 그래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직 활동인데 다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직 활동 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일 해야지. 그러고 일 찾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비슷한데요. 구직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디 그 이력서를 낸다 그래 그런 거 갖고 구직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라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갖고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6세 이상 인구 대비 전체적으로 61.8%고 이게 지금 작년 3월 이후 물론 그 직전 대비보다는 아직 모자라죠. 한 1.5%포인트 모자라지만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 금년 12월이나 내년 1, 2월 되면 좀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열리는 만큼 사람들이 찾아 먹지 않는 건데 일자리 열리게 들어서 구직을 하면서 지금 일자리를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는 그 고용지표가 못 나오면 그때 기술주가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안 되면 금리가 늦게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데 이번에 같이 빠졌단 말이죠. 다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미크론까지 합쳐지면서. 올라갈 땐 다 올라가고 네, 그렇죠. 떨어질 땐 다 떨어지고. 이게 이상한 흐름 아닙니까, 교수님?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밸런스를 찾기 어려운. 어려운 시장이죠. 네. 시장은 뭐 쉬운 적이 없었죠. 네.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네. 쉬운 적 없었는데 더욱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최근 시장이. 시장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죠. 특히 이제 가장 이럴 때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가 높아도 너무 올라가고 지금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 이동도 못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주식 사도 되겠니? 하는 그러니까 겁내게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주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야 웬만하면 갖고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째 이렇게 좀 재미없으면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탐과 제리 기억하세요? 탐과 제리라는 만화 기억하세요? 네. 네, 알죠. 네. 그 보면 탐과 제리 보면 항상 보면 그 착한 천사가 나고 한쪽에 악마의 그림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착한 애가 막 하면 악마가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꼭 사자 팔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은 겁내는 목소리가 더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어떤 언론사나 기자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대소틱필되고 커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나온 분이 저희가 워낙 존경하는 찰리 먼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부사님 찰리 먼거 본 적 있죠? 봤습니다. 한 네. 300m 앞 정도에서 300m 했지만 저희가 보긴 봤잖아요. 네, 봤죠. 보긴 봤는데 예.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죠. 다만 찰리 벙거가 세 가지의 주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두 개 정도만 크게 대소특필되고 그 어떤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부사님 여기 많이 이걸 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오늘 우리나라 뉴스에도 반영된 거 어저께 주가가 금요일 떨어진 거 보면 찰리 먼거도 경고했다 이런 얘기 닷컴 버블이 최악의 지금 미친 증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아요. 정확히 번역은 그렇게 한 게 맞는데요. 이분은 얘기했죠. 현재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이상의 과열이라는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은 미쳐있다라는 표기했어요. 미쳐있다는 표현을 더 미쳤다는 표현을 정확히 직역하면 직접 얘기했고요. 또 하나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의 이분의 표현은 초보 투자가들이죠. 초보 투자가들이 특히 이분이 정확히 약간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 밀레니얼 투자가들 주식을 처음 한 분들이 너무 주시장을 쉽게 보고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데 올라탄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생각 안 하고 막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닷컴 버블에 그랬었는데 그만큼 터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경고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이 상당히 이슈가 되겠는데 그래서 주가는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거 맞죠. 그리고 기대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보았던 여태까지 찰리 먼거나 버크셔의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비싸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떨어지고 많이 빠진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처음은 아니야. 절대 아니죠. 이분들의 시각은 작년 말부터 거의 똑같습니다. 버크셔의 그런 두 분의 시각은 똑같아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올해 들어서요. 지난 요번에 3분기에 실적 그 주식 보유의 수량도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버크셔가 주식을 새로 산 게 크게 없습니다. 조금씩 사거나 조금씩 파는 게 있었죠. 별로 산 게 없어요. 메이저로 산 게 없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산 게 혹시 뭔지 기억하시죠, 부사장님? 버크셔의 자서주를 제일 많이 샀어요. 이분의 세계에 의하면 버크셔가 제일 싼 겁니다, 지금. 저평가돼 있고 다른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안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시각이 맞다. 저는 워낙 우리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분의 시각이 그대로 맞다 그러면 이분 때문에 주식을 팔라는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버크셔의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의 시각은 버크셔가 제일 싼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너무 지역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면서 시장에 어떤 메커니즘을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경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란거리죠. 암호화폐는 생기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주말에 그래서 네.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죠. 엄청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4만 2, 3천 달러까지 떨어졌었고 네. 그래서 4만 7, 8천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의 금지가 정책이 자기는 지지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이냐 비트코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절대 아니죠. 비트코인 생길 때부터 안 좋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냐 이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뭐 기본적인 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같이 살았던 분이고 평생 비즈니스를 같이 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기업이건 간에 어떤 건 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A라는 것의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뭐 경제활동해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그게 투자가 되는 만한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금도 싫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여돈 앵커님 다루시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리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금을 투자 안 합니다. 이분. 그분 투자로 안 하는 이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이분의 그 워렌 버핏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은 오히려 돈을 먹는 하마예요. 왜 돈을 먹냐면 카드가 필요하죠. 카드.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필요하고 아니면 금고라도 있어야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장신구를 하고 있더라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 한 거죠. 많이 투자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에 은은 투자한 적 있어요. 은은 왜냐하면 은은 은수저라도 있죠.
산업적으로 또 네, 산업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은행 투자한 적 있지만 금을 투자 안 하고 금에 대해서 부정적이하듯이 비트코인 당연히 비트코인 스스로 뭐 경제활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현재 시장과 어울려서 같이 떨어졌을 뿐이지 너무 지금 찰리 먼거님의 말을 너무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냥 언론의 해석이다라고 좀 보고 근데 있고요. 또 영향을 바로 직격탄으로 그 혼인 시장에서 받으니까 네네.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거고 그렇죠. 손실 보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지금 보니까 아래 꼬리를 엄청 달았네요. 아래꼬리까지 이 밑에서 딱 샀으면 42,000불 네. 뭐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두 아쉽네요. 가지만 기억하시는데도 세 번째 문장이 또 있습니다. 세 네. 번째. 세 번째는 이것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1997년 이후에 코스트코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 오.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코스트코의 주식을 16.6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왜냐면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한 게 네, 이런 같은 다 이거 전부 다 호주에 가서 하신 건데 호주에 네. 가서 발언을 하신 건데요. 코스트코가 아마존에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존이 엄청난 이제 인터넷의 그 공룡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시각은 코스트코는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고 구매력을 보유한 충성스러운 고객이 지금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2분기까지 제가 기록을 봤는데 91점 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재가입률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가입이 더 쉽죠. 왜냐하면 카드로 자동 이체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충성스러운 고객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에 더 활성화되고 되면 엄청나게 더 커질 거다. 얘기해서 이분이 제 생각은 아마존의 가장 큰 위협은 코스트코가 될 것이다. 얘기했죠. 물론 반대편을 보면 아마존 주주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뭐 그런 걸 갖고 따질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찰리 먼거뿐만 아니라 너무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 고평가됐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평가 얘기는 네. 사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했죠. 네, 하셨죠. 월간 조선이랑 인터뷰를 월간 했거든요. 조선과에, 예. 근데 거기에 기자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법빛 지수를 물어보더라고요. 법빛 지수. 그래서 법빛 지수랑은 아시잖아요. 시가총액과 S&P 500이나 다우가 아니라 NYS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식시에 상장되는 걸 전체를 갖고 있는 시가총액과 그리고 그 S&P 500을 갖고 그 GDP랑 갖고 지랑 비교하는 것이 법빛 지수라고 있어요. 근데 법빛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국 시장이 고평가 아니냐고 저한테 똑같은 질문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가 또 그 호주 이런 데에서 나왔는데 미국 시장의 판단 기준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워렌 버핏의 그 버핏 지수뿐만 아니라 뭐 케이프 실러의 케이프 실러 지수도 있고 수많은 지수가 있거든요. 고평가가 많죠.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고평가는 지금만이 고평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표를 보면 금년 4월에도 고평가였고요. 금년 1월에도 고평가였고요. 특히 작년 10월 항상 수년째 고평가였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너무 그런 지표나 그런 보도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시던 거를 위주로 하시면 되겠다. 다만 떨어졌다고 해서 뭐 많이 사고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좀 주식시장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좀 복잡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주말 라이브 해놨거든요. 네. 뭐 중간 보면 나오니까 거기에 어떻게 부사장님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클레이즈의 전망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바클레이즈도 2020년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4,8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4,800면 지금 살 거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4,500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인데요. 여기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불안이 반대로 지속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보복 심리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쪽은 중국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블랙락은 좀 중국을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 반면에 이쪽 중국이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임의 소비재는 중립, 반면에 팡은 매수 의견 계속 갖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케어 비중. 여기는 에너지 밸류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헬스케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헬스케어를 왜 많은 사람이 얘기하냐?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익 증가율 헬스케어 내년에 가장 높게 나온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사장이 한번 강의해 놓은 것도 있지만 특강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튼 그것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제가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각 IB들이 내놓는 내년도 증시 전망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느 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시장을 또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6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으로 늘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셔서 네, 간혹? 제가 네, 간혹 있습니까? 강조드립니다. 네. 이게 라이브를 왜 지금 하고 있지? 이런 그렇죠. 댓글이 간혹 네. 보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내일도 저희는 6시 30분에 어김없이 이곳에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이어지는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